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공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을 하는 자들에게 거의 신주단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자기의 마음을 살포시 열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속내를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내담자와 함께 리듬을 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공감이 마냥 좋기만 하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공감이 상당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우선시 되었다가는 자칫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신부님이 그 사목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 신부가 되신 이후에 그 상담심리대학원에 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서는 이 공감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아셨고, 특히 자기 의사를 전달할 때에는 이 지시나 명령 이런 거는 가급적 자제하고 아이 메시지 형태로 이제 늘 신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 메시지 형태로 그 말을 한다라는 거는 상대에 대한 어떤 평가나 지적 이런 표현보다는 내 마음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즉,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속상하다. 또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좀 슬프다. 또는 내가 서운하다 하는 식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제 가능한 한 소통을 하고자 했던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신부님이 어떤 단체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던 어떤 이제 젊은 여성에게 뭔가를 맡기기 위해서 그 여성을 따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 식사를 이 신부님이 사주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아가씨와 이 신부님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진 적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40대 그 후반의 부인이 굉장히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그 부인은 이제 이 신부님을 퍽 따르고 존경을 했는데, 그 신부님이 자기를 젖히고 그 여성에게 더 호감을 주는가 해서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이 신부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 여성을에게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 아이 메시지 형태로 그 부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3시간이나 그 여자를 붙들고 이제 그 40대 후반의 여자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한 서너 시간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한 일주일 지내고 나니까 이 여자가 다시 속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신부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식사를 사주지 않고 왜 그 젊은 여성에게만 사줬느냐, 이거는 불공정하다, 뭐 이래갖고 또 그 신부님께 찾아와서는 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서운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또 그 여성을 붙들고 긴 시간 이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몇 시간 그렇게 하고 또 돌려보낸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번째 또 찾아오니까 이 신부님이 난감해서 어디 외출할 때가 있다 하고는 그 자리를 피했다 그래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저에게 와서 이 부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에이 신부님, 뭘 그렇게 30시간씩 2차례나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자, 그 젊은 여성에게
식사를 내가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 선택이고 내 권한에 속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입대지 마십시오. 왜 정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마치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구불구불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그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해다가 40대 후반 그 여성의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느냐요. 그래서 상해도 할 수 없지요. 응? 이쪽에서 너무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쓰고 연연해 하니까 그 여성이 자기 위치도 모르고 그냥 이해 안 되면 와서 때를 쓰듯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강화시키거나 허용하는 게 신부님의 태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덧붙이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해서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거짓말이라는 것도 거짓말이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쪼우거나 너무 무섭게 하면은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듯이 그 신부님이 이끄는 그 어떤 봉사단체에서도 그 40대 후반의 여성이 뭘 모르고 자기 영역인지 상대방의 영역인지 모르고 그렇게 와서 치댈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덮어놓고 공감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따끔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따끔하게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적을 할 때는 지적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또 다른 예로서 설명하자면은 우리 사회에 지금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때 그 부모 교육이라는 게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부모 교육이라는 게 막 유행이 되니까 많은 조금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조금 살만하다고 하는 이 자모들이 그래 그동안 우리 한국의 교육이 너무 구식이었다. 너무 권위적이었다. 이런 거를 이제 반성을 하면서 자녀들을 대등한 인격체로 이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집안 내에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랬냐 저랬냐 심지어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이 아이들의 위상을 격상을 시켜가면서 교육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잘난 부모들의 교육 방침이라고 여기고 이제 그런 거를 철저히 시행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 튀어나오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서 한 10년 지난 뒤에 그렇게 자란 애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애들은 회사로 진출을 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어때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서열 사회로서 이 상명하복의 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사가 뭐라고 하면은 이 부하 직원은 그거에 따르고 일체 군말하지 않고 뭐 이래야 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안 내에서 그렇게 존중받고 부모와 동급으로 대화를 나누던 이 남자애들이 회사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니까 도저히 내 체질에는 안 맞는다. 그렇게 하면서 나와서 뭘 하겠어요. 회사 생활을 안 하려니까 이제 몇 명들이 어울러져서 창업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나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이 자녀를 존중한다라는 취지에서 집을 담보로 창업 자금을 대어주거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창업이라는 게 뭐예요? 벤처라는 게 잘 못 될 확률이 95%씩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창업을 열풍에 휘말려 갖고 노후 자금을 털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집안 내에서 부모와 대등한 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자란 딸들도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게 연애할 때는 그런 게 안 나타났는데 어느 틈엔가 자기 주장을 더 강조한다든가 또는 시부모님들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할 때 이런 거를 감당을 못하고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등한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덤비니까 그때마다 싸움이 나서 사내 못 사내 이혼을 하니 마니 이런 지경으로 이제 사태들이 전개되곤 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그 자녀를 이게 이제 존중하고 지지하고 이렇게만 키우는 것이 다 바람직하다고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를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네들에게 필히 심어줘야 될 게 때로는 권위, 응? 부모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있는 아직 지들이 저희들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그런가? 그러면서 좀 유순하게 들어줄 수 있는 이 태도 같은 것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육부에 계신 분이 영국에 출장을 가서 그 어느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 아들이 이 장애인이래요. 장애자였는데 이제 영국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등교를 할 때 그 장애인 아들이 그냥 이제 우비를 입고 또 뭐 거기에 배낭에 책을 넣고 또 우산을 받쳐들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등교를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가신 교육부에 계신 분이 자 다른 날도 아니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니까 라이드를 좀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장차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지금부터 길러두지 않으면은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좌절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날일수록 더 라이드를 우리가 안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 또는 도움을 주는 이런 것보다는 그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집안 내에서부터 이게 훈련시켜주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일침도 놓고 지적도 하고 또 야단도 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